네, 안녕하세요. 토마스 최입니다. 중급 2의 첫 번째 레슨에서는 파일 업로드를 알아볼 거예요. 자, 웹앱에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작업들 누구나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자,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클라우드에다가 파일을 올리거나 필요에 따라서 삭제하거나 다운받을 수도 있죠. 이번 레슨에서는 이렇게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고 또 올려진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간단한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예제를 따라서 하나하나 적용해 보시면서 이후에 파일 업로드 기능을 아가도서 여러분들이 앱에 어떻게 구현하실지도 생각을 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먼저 모델을 생성을 해 볼게요. 자, 계속 해왔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것처럼 엑셀 도구에 모델 기능을 사용을 할 겁니다. 엑셀 화면은 화면에 보이는 대로 생성하거나 제공하는 링크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파일을 먼저 준비를 해 주셔야겠죠. 모델 열었고 이제 머버서 창이 열리면요.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고 엑셀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자, 이렇게 선택해서 불러오고 그 다음에 넥스트를 클릭을 해 주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떠요. 자, 기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속성을 정의 설정할 수 없다라는 안내가 나오는데요. 그냥 Yes를 누르시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파일 열어보시면은 그 안에 이제 컬럼만 들어가 있고 컬럼 밑에 내용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엑셀에 기본 데이터를 추가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궁금하실 건데 우리는 지금 데이터 생성이 목적이 아니라 멤버셋하고 웹뷰 데이터셋을 간편하게 만들기 위함인 거죠.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스텝 2에서는 테이블 네임을 파일로 입력을 해주세요. 넥스트 하시고 이제 엑셀의 이 필드명과 그리고 테이블의 필드명을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맞춰줬고요. 이제 넥스트 스텝 4에서는 모든 필드의 타입이 이 스트링인지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텝 5에서는 웹폼 선택해 주시고요. 스텝 6에서는 이름을 이제 멤버셋하고 웹뷰 데이터셋 이름을 바꿔줄게요. 먼저 멤버셋의 이름은 파일 멤버셋 그리고 웹뷰 데이터셋의 이름은 파일 웹뷰 데이터셋 이렇게 축약어로 저희가 이제 규칙을 가지고 이름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넥스트 하시면 바로 실행을 시키시면 돼요. 자, 피니시 하시면은 이제 모델 카테고리에 모델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솔루션 탐색기에서 모델 카테고리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멤버셋하고 웹뷰 데이터셋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 남은 오브젝트들을 추가 생성하도록 할게요. 먼저 스크린에서 웹폼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름은 파일 웹폼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입력하고 생성해 줍니다. 이번엔 로직으로 가서 add 오브젝트 한 다음에 웹 이벤트 룰셋을 선택을 하고 파일 웹 이벤트 룰셋으로 입력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입력하고 릴레이션 폼에는 방금 전에 만든 파일 웹 폼을 선택한 다음에 생성해 줍니다. 자, 다시 또 로직에서 add 오브젝트 한 다음에 이번에는 룰셋 만들어 줘야겠죠. 선택하고 파일 룰셋으로 이렇게 입력하고 생성해 줍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하기 위한 모든 오브젝트 파일은 모두 준비가 됐어요. 파일 업로드 기능부터 하나하나 구현을 해볼게요. 자,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파일 웹폼 요거 띄워주시고요. 이제 사이즈를 변경을 해볼게요. 지금 500, 500으로 되어 있는 거를 1000에
800으로 변경해 줄게요. 1000에 800 엔터 하시면은 자, 이렇게 조절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단축키 F8 해서 컨트롤 툴박스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 박스 카테고리에서 파일 업로더 컨트롤을 선택을 해주시고 폼에 추가해 주세요. 자, 이제 이 위치하고 크기를 변경을 해줄 거예요. 자, 위치는 20에 20 그리고 크기는 360에 140 이렇게 변경을 해줬어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아가도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셔도 돼요. 자, 다음은 다시 툴박스 열어서 자, 다음은 파일 업로더 컨트롤을 선택하고 이제 스타일 탭에서 라벨 스타일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라벨 스타일 속성 중에서 요 비지블을 펄스로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라벨 없어지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자, 이렇게 숨겨졌고요. 그리고 속성 탭으로 이동을 해서 업로드 모드라는 게 있어요. 쭉 내려보시면은 업로드 모드에서 use form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자, 다음은 다시 툴박스를 열어서 버튼 컨트롤을 추가해 주세요. 자, 밑에 내려보시면 에디터 앤 버튼 카테고리에서 버튼 컨트롤 추가해 주시고 얘도 위치하고 크기를 조정을 해 줄게요. 자, 위치는 400에 20 그리고 크기는 200에 60 이렇게 바꿔줬고요. 자, 버튼 이름 만들어줘야겠죠. 자, 텍스트를 클릭을 해서 이 이름은 파일 업로드라고 입력을 해줬습니다. 버튼이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이벤트 탭에서 이벤트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자, 버튼에 대해서 이벤트 설정할 때 컨디션 그룹 클릭이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한 다음에 Run Web Event Rule Set 창 열어줍니다. 여기에서 실행할 웹 이벤트 룰셋을 파일 웹 이벤트 룰스 자, 웹 이벤트 룰셋으로 선택하고 이벤트 코드는 업로드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목록에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플러스 버튼 클릭해서 플로우 컨디션도 같이 추가를 해 주시고요. 저장해 줍니다. 닫기 그 다음에 오노토봇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웹 이벤트 룰셋 설정을 해볼 건데요. 웹 이벤트 룰셋 저희가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로 넘어왔고요. 이제 먼저 적당한 위치에다가 점프 룰셋하고 메시지 박스 노드를 추가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추가하고 정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링크로 흐름선을 연결을 하고요. 자, 순서는 당연히 스타트 노드에서 이제 점프 룰셋 갔다가 이제 메시지 박스 띄우고 그 다음에 엔드 노드로 가는 순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메시지 박스 배웠죠? 자, 여기 그 흐름을 이해를 하신다면 이 순서가 왜 이렇게 되는지도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흐름 값을 지정을 합니다. 스타트에서 점프 룰셋 노드로 가는 값은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벤트 코드에서 업로드로 선택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No Condition Pass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점프 룰셋 노드를 설정하도록 할게요. 우선 점프 룰셋의 베이스 밸류 탭에서 이름을 업로드로 수정을 해줬고요. 저장합니다. 그리고 점프 파라미터 탭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룰셋 지정해줘야죠. 자, 파일 룰셋으로 지정을 해주고 점프 코드는 업로드로 해줄게요. 자, 종종 얘기를 드리지만 이제 대소문자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 자, 이제 송수신 값 설정을 해줘야 돼요. 저희는 파일을 업로드해야 돼요. 업로드 한다는 거는
입력한 파일을 전송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송수신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네, 송신 설정을 해줘야겠죠. 자,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웹뷰 데이터 셋이 아닌 파일 샌드 탭에서 설정을 해볼 거예요. 먼저 스토어 파일 밸류에서 파일 패스를 설정을 합니다. 파일 패스는 이 파일 업로더 컨트롤에 이 밸류 값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제 매핑 멤버를 진행을 해요. 여기서 매핑을 하려는데 선택할 데이터가 없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우리는 계속 웹뷰 데이터 셋을 이용해서 룰셋으로 데이터를 송신 처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용한 파일 샌드는 이제 파일 업로드에 있는 값을 직접 멤버셋으로 전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핑 멤버를 하기 전에 먼저 룰셋에서 데이터를 받을 파일 멤버셋을 추가해 줘야 돼요. 그래서 룰셋 설정을 다시 하러 가죠. 이제 닫아 주시고요. 파일 룰셋 요 오브젝트로 이동을 합니다. 자, 탭 선택해서 이동하고 이제 파일 멤버셋을 추가해 줍니다. 멤버에서 파일 멤버셋을 추가해 주시고요. 더블 클릭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네, 선택하시고 체크하셔도 되고요. 그런 다음 저장하시고 다시 업로드 노드의 송신 설정으로 들어갈게요. 먼저 넘어가기 전에 온오토봇 해주시고요. 다시 파일 웹 이벤트 룰셋으로 가서 업로드의 송신 설정으로 가보시면 파일 샌드 탭으로 가서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밸류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옵션을 다시 선택을 하시면 이제 데이터가 보이죠. 파일 정보를 매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이제 매핑은 보여드린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베이스 탭에서 파일 네임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파일 네임으로 매핑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덴티피케이션은 id로 그리고 스토어 파일 패스는 파일 패스로 그리고 스토어 URL도 저희가 만들어 놓은 요거 있죠? 자, 웹 패스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 패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웹 패스는 실제 파일이 있는 경로가 길기 때문에 줄여서 사용하는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버 주소와 함께 사용해서 실제 파일에 접근이 가능하죠. 정리하자면 웹폼에서는 웹패스를 통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반면에 파일 패스는 파일이 있는 실제 경로입니다. 파일 편집, 수정, 삭제 등 파일에 대한 조작은 경로에 직접 접근한 다음에 관리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도스 클라우드에서 자체적으로 파일에 대한 조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PC에서 파일을 지울 때와 마찬가지로 파일 패스 설정으로 파일의 절대 경로를 보내줌으로써 실제 파일의 조작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설정이 끝나면 하단에다가 목록으로 추가합니다.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닫아 주시고요. 오노토봇 해주시면은 이제 송신 작업은 모두 완료가 됐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메시지 박스 노드를 설정을 합니다. 자, 이 노드는 업로드할 때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 중급 1의 메시지 박스 레슨에서 배웠죠.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알려주는 용도로 사용을 해볼 거예요. 먼저 베이스 밸류 탭에서 이름을 uploaded message라고 바꿔줄게요. 자, 바꾸고 저장합니다. 그 다음은 메시지 박스 밸류 설정 창을 열어주세요. 여기에서 컨디션 그룹은 uploaded로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메시지 박스 요 탭에서 notify를 선택을 한 다음에 박스의 타입은 success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direct write라고 저희가 직접 내용을 입력을 할 거예요. 간단하게 upload done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입력하고 저장한 다음에 창을 닫습니다. 이제 오노토봇만 남았죠? 오노토봇 해주고 이제 다음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파일 룰셋에서 업로드 관련 작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디자이너 탭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엔티티 노드와 컨펌 업로드 노드를 추가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흐름선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순서는 스타트 노드에서 엔티티 노드로, 그리고 엔티티 노드에서 컨펌 업로드 노드로, 그리고 마지막에 엔드 노드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노드에서 흐름 값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에서 스타트 노드 더블 클릭해서 플로우 밸류 만들어 줘야겠죠? 자, 여기서 점프 코드는 업로드로 코드를 지정해 줄게요. 자, 이렇게 저장하고 이제 흐름 값을 연결해 주고 나머지는 no condition pass로 지정을 해 줍니다. 이제 이렇게 흐름값 지정한 다음에 노드들을 설정해 줘야겠죠? 우선 엔티티 노드부터 진행을 할게요. 더블 클릭해서 베이스 밸류 탭에서 이름을 insert file data로 수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엔티티 옵션 탭으로 넘어가서 데이터베이스 어댑터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 메소드 타입은 insert를 그리고 타겟 멤버셋 파일 멤버셋으로 설정하고 저장합니다. 그 다음은 컨펌 업로드를 설정을 해요. 자, 여기서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름만 컨펌 업로드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저장을 하고요. 이때 여러분들은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자, 컨펌 업로드 요거 왜 추가해야 되는지 말이죠. 자, 설명을 드리자면은 컨펌 업로드의 용도는 업로드한 파일을 아가도스 클라우드 서버에 파일 관리 공간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파일 경로가 저장된 후에 파일 업로드를 최종 완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컨펌 업로드 노드가 없다면, 추가를 하지 않는다면 파일 경로만 저장이 되고 실제 파일은 저장이 되질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노토봇을 진행합니다.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파일 웹폼에서 우클릭하고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셀렉트 파일을 클릭을 해서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자, 하단에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죠. 다음으로는 업로드된 파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파일 목록을 구현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업로드된 파일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자, 목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목록을 구현을 할 겁니다. 먼저 파일 목록 데이터를 담을 웹뷰 데이터셋을 생성을 할 거예요. 컨트롤 리소스 탭에서 자, 웹뷰 데이터셋 바인드 추가해 주시고요. 이제 이름 바꿔줄게요. 이름을 저희는 파일 웹뷰 파일 리스트 웹뷰 데이터로 입력을 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데이터 탭으로 이동을 해서 펄스로 바꿔줍니다. 싱글로우를 펄스로 저희는 데이터 유형을 목록형으로 할 거기 때문에 자, 이어서 웹뷰 데이터셋 네임을 지정을 해주고요. 파일 웹뷰 데이터셋으로 지정을 해주고 이제 디자이너 탭으로 이동을 해서 파일 목록을 보여줄 베이스 그리드를 추가를 해줄 거예요. 자, 이걸 추가해 주시기 전에 컨트롤 위치를 살짝 수정할게요. 먼저 파일 업로더 자, 이 파일 업로드의 컨트롤 위치는 20에 420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파일 업로드 버튼의 위치는 400에 420으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내려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단에다가 베이스 그리드를 위치시켜 줍니다. 자, 이것의 위치는 20에 20 그리고 사이즈는 580에 380
입력을 해줬고요. 이제 속성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제 그리드는 좀 만들어 보셨기 때문에 다 아시죠? 데이터 소스 찾아가서 데이터 소스 탭에서 파일 웹뷰 데이터 선택한 다음에 이번엔 컬럼을 설정합니다. 컬럼 설정 창이 연 다음에 Add 데이터 컬럼 클릭을 하고 여기서 아이디 빼고 다 추가를 해줍니다. 이제 창을 닫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실행 시에 파일 목록을 불러올 뷰 쇼온 이벤트를 추가할 거예요. 폼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벤트 탭으로 가시면 뷰 쇼온이 있는데요. 이 뷰 쇼온도 이벤트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클릭은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이벤트라면 뷰 쇼온은 화면을 로딩한 후에 바로 실행을 하는 이벤트예요. 이러면 매번 화면이 로드될 때마다 클릭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뷰 쇼온 이벤트를 통해서 가져오니까 훨씬 더 사용성이 편하겠죠. 이제 파일 웹폼을 선택하고 이벤트 탭에서 뷰 쇼온으로 찾아갑니다. 자, 이벤트 설정 창을 열어주시고요. 이제 컨디션 그룹을 리스트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런 웹 이벤트 룰셋 창을 열어줍니다. 여기서 실행할 웹 이벤트 룰셋을 파일 웹 이벤트 룰셋으로 선택을 하고 이벤트 코드는 리스트로 입력을 한 다음에 목록에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플러스 버튼 클릭해서 역시 플로우 컨디션도 추가해 주고 저장합니다. 자, 닫기 한 다음에 온오토봇 진행하면은 그리드까지 다 그렸고요. 뷰쇼온 이벤트까지 다 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일 웹 이벤트 룰셋에서 파일 목록을 불러올 점프 룰셋 노드를 새롭게 추가를 할 거예요. 자, 그 전에 모양을 잡기 위해서 업로드하고 그다음에 업로디드 메시지 이 두 개의 노드를 아래쪽으로 살짝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흐름 선도 살짝 조정을 해줄게요. 자, 요런 그림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점프 룰셋을 노드를 추가해 줘야겠죠. 자, 요 정도에다가 그리고 링크 메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스타트 노드에서 점프 룰셋 노드로 점프 룰셋 노드에서 엔드 노드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 노드에서 흘러오는 흐름 값은 저희가 추가했던 리스트 선택을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no condition pass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업로드하는 흐름선도 수정을 해줄게요. 자, 업로드 후에 바로 최신 목록을 보기 위해서 업로디드 메시지에서 엔드 노드로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추가된 점프 룰셋 노드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흐름선을 델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고요. 새롭게 추가된 점프 룰셋 노드로 연결을 해줍니다. 흐름선은 같은 no condition pass로 지정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는 점프 룰셋 노드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베이스 밸류 탭에서 이름을 리스트로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목록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 뭘 해줘야 될까요? 수신을 클릭해서 들어가고요. 수신 목록에 있는 파일 리스트 웹뷰 데이터 선택해 주시고 추가한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 이 중에서 Clear Rows, Append Rows로 설정해 줍니다. 저장하고 창 닫고 그리고 점프 파라미터 탭으로 이동해서 룰셋을 설정하고요. 점프 코드를 리스트로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목록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수신 목록을 파일 리스트 웹뷰 데이터 선택해 주시고 추가해 주신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Clear Rows, Append Rows로 설정합니다. 저장하고 창을 닫고 마지막으로 온오토봇 진행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파일 룰셋에서 파일 목록 데이터를 불러오는 작업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탭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파일 룰셋 탭에서 엔티티 노드를 먼저 추가를 해주세요.
요 정도의 위치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흐름선을 스타트 노드에서 자, 새롭게 추가한 엔티티 노드에서 엔드 노드로 연결해 줍니다. 자, 연결해 준 다음에 스타트 노드의 흐름 값을 추가를 해줘야겠죠. 더블 클릭해서 플로우 밸류 탭으로 가신 다음에 점프 코드는 리스트로 해줄게요. 자, 점프 코드는 리스트로 입력을 하고 목록에 추가해 주세요. 자, 저장까지. 그 다음에 흐름선 값 지정하면 되겠죠. 자, 리스트 그리고 나가는 거는 no condition pass. 이렇게 흐름값 지정한 다음에 엔티티 노드 설정을 해줘야겠는데 먼저 베이스 밸류 탭에서 이름을 리스트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엔티티 옵션 탭으로 바로 이동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어댑터 설정을 하고 메소드 타입에서는 select no condition. 자, 모든 데이터를 다 불러오는 거죠. 자, 이렇게 설정해 준 다음에 타겟 멤버셋 파일 멤버셋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장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엔드노드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받은 데이터를 담을 그 멤버셋을 설정합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자, used에서 체크하고 저장합니다. 지금 흐름선이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래서 조정을 살짝 이렇게 해주겠고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온오토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룰셋까지 파일 목록 관련 작업을 다 해봤어요. 이제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파일 웹폼에서 우클릭해서 브라우저로 실행을 해봅니다. 그러면 버튼 없이 바로 뷰 쇼온 이벤트로 브라우저에서 업로드된 파일이 목록에서 바로 확인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일 목록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먼저 파일 목록을 보여주는 그리드 컨트롤을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드에서 다운로드할 항목을 선택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리드 속성 탭에서 셀렉션 속성의 모드를 싱글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쭉 내려보시면은 셀렉션이라고 있죠? 자, 얘를 화살표로 내려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모드라는 게 있죠. 이 모드를 싱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선택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버튼 컨트롤을 목록 옆에다가 추가해 줄게요. 단축키로 들어가서 버튼 컨트롤 그려준 다음에 위치는 620에 20 그리고 크기는 200에 60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이제 수정하고 속성에서 버튼 텍스트를 파일 다운로드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이벤트 탭에서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를 만들어 줘야겠죠. 컨디션 그룹을 클릭이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하고 런 웹 이벤트 룰셋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실행할 웹 이벤트 룰셋을 파일 웹 이벤트 룰셋으로 선택을 하고 이벤트 코드는 다운로드로 자, 이렇게 다운로드로 입력하고 목록에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플러스 버튼 클릭해서 흐름선 값 플로우 컨디션도 같이 추가를 해주시고요. 저장하고 닫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오토봇하고 자, 다음으로 가서 이번에는 파일 웹 이벤트 룰셋에서 파일 다운로드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파일 다운로드 노드를 추가해 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중간쯤에 파일 다운로드라는 노드를 먼저 만들어 줍니다. 흐름선은 링크를 선택을 한 다음에 스타트 노드에서 파일 다운로드 노드로 그리고 여기에서 엔드 노드로 이동을 하도록 해주세요. 자, 그럼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제 스타트 노드에서 파일 다운로드로 가는 흐름선에는 흐름 값을 다운로드로 지정하고 나머지
no condition pass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은 파일 다운로드 노드를 설정해 줘야겠죠. 더블 클릭하고 이름부터 바꿔줄게요. 베이스 밸류 탭에서 파일 다운로드 라고 입력을 해줬고요. 저장하고 이번에는 파일 다운로드 파일스라는 탭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파일 풀 패스 그리고 세이브 파일 네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이것 두 개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자, 파일 풀 패스는 다운로드 링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M 아이콘을 클릭하고 데이터 필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목록에서 여기서 파일 웹 패스를 선택을 하시고 Selected Row 선택해 주시고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Save 파일 네임에는 똑같이 데이터 필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파일 네임을 선택을 하시고요. value를 Selected Row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목록에 추가해 주시고요. 저장해 주세요. 자, 저장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온오토봇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파일 웹 이벤트 룰셋에서 작업을 했는데요. 룰셋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파일 다운로드는 파일 목록에 있는 파일 웹 패스, 요 웹 패스 값으로 다운로드를 가능하기에 룰셋에서 따로 처리할 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직접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 목록에서 다운로드할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일이 다운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파일을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그러니까 삭제하는 기능을 이 버튼 밑에다가 추가를 해줄게요. 사이즈 자, 버튼을 먼저 추가를 한 다음에 이것의 위치와 크기를 지정을 해줄게요. 먼저 위치는 620에 90 그리고 크기는 200에 60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이제 속성 탭으로 가서 이 버튼에 이름을 만들어 줘야겠죠? 파일 remove 이렇게 버튼의 이름을 만들어 줬어요. 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이벤트 설정을 해줘야겠죠. 자, 클릭 이벤트 설정할 때 이 컨디션 그룹은 클릭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바로 Run Web Event Ruleset 창을 열어줍니다. 자, 여기서 실행할 웹 이벤트 룰셋을 파일 웹 이벤트 룰셋으로 선택을 하죠. 자, 그리고 이벤트 코드는 직접 입력을 해서 remove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자, 이 작업 반복을 해서 익숙하시죠? 자, 그 다음에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닫기 하고 마지막으로 온오토봇 해줍니다. 이번에는 파일 웹 이벤트 룰셋에서 파일 삭제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해볼게요. 먼저 적당한 위치에 점프 룰셋 노드를 추가를 합니다. 자, 위치는 업로드 버튼 밑에다가 해줄게요. 이제 링크로 흐름선 연결해 줘야겠죠. 자, 스타트 노드에서 방금 추가한 요 점프 룰셋 노드로 그리고 여기에서 리스트로 가야겠죠. 자, 출력을 리스트로 해줘야 되니까 자, 잠깐 요거 조정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리스트에서 이제 엔드 노드로 갑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리스트로 연결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삭제 후에 최신 목록을 갱신을 해주려고 확인을 해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흐름값 지정해 줘야 되는데 흐름값은 저희가 추가를 해줬죠. 저 remove로 스타트에서 점프 룰셋 노드로 가는 건 remove, 나머지는 no condition pass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점프 룰셋 노드 설정해 줘야겠죠. 우선 베이스 밸류 탭 가서 이름 바꿔 줄게요. delete 파일로
바꾸고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프 파라미터 탭으로 이동을 해서 룰셋 지정하고 그 다음에 점프 코드는 딜리트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해 줍니다. 자, 다음은 파일을 삭제하기를 하면 누르면 이제 삭제할 파일을 데이터를 룰셋에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송신 설정을 해줄게요. 자, send로 선택을 하고 send 웹뷰 데이터셋을 파일 리스트 웹뷰 데이터로 선택하고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와서 row view state를 select rows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OK 저장하시고 창을 닫습니다. 자, 오노토본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선 정리를 잠깐 할게요. 지금은 너무 이제 꼬여 있는 느낌이고 가독성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흐름선 클릭하시고 이 점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오노토보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파일 룰셋 탭으로 넘어와서 파일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엔티티 노드하고 그 파일 매니저 노드를 추가해 줄게요. 자, 여기 툴박스에서 엔티티 노드 이 정도의 위치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매니저 노드는 밑에 있죠? 파일 매니저 노드를 그 옆에다가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링크로 흐름선을 연결을 해주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스타트 노드에서 엔티티 노드로, 엔티티 노드에서 파일 매니저 노드로, 그리고 마지막은 엔드 노드로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스타트 노드에다가 흐름값 추가해 줘야겠죠. 자, 더블 클릭해 주시고 밑에다가 컨디션은 이제 점프 코드, 그리고 점프 코드는 밸류를 딜리트로 항목을 추가해 줄게요. 딜리트 이렇게 입력을 하고 항목에 추가하고 저장. 자, 그 다음에 이제 흐름선 값 지정을 해줘야겠죠. 우리가 추가한 딜리트 그리고 나머지로 가는 것들은 no condition pass.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제 노드 설정을 해줘야겠죠. 먼저 엔티티 노드 설정을 해줄게요. 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딜리트 파일 데이터로 이름을 바꿔줄게요. 수정했고 바로 엔티티 옵션으로 넘어가서 데이터베이스 어댑터에 이제 체크해주고 지정해주고 그리고 메소드 타입은 자, 삭제를 할 거니까 딜리트를 선택을 하시고 타겟 멤버 셋은 파일 멤버 셋. 자, 요거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꼭 정확하게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합니다. 자, 다음은 파일 매니저 노드 설정해 줄게요. 베이스 밸류 탭에서 역시 이름을 바꿔줘야겠죠? 딜리트 파일로 수정을 할게요.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시고요. 이제 파일 매니저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삭제할 파일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먼저 매니지먼트 타입에서 우리는 삭제를 할 거니까 remove를 그 다음에는 삭제할 원본 파일 소스 자, 소스 파일에서는 파일 패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저장해 주시고 마무리로 오노토봇 진행합니다. 이렇게 모든 작업을 마친 후에 브라우저에서 파일 삭제를 진행을 해볼게요. 파일 목록에서 삭제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만든 파일 리무브 버튼을 클릭하면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파일 목록에서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 업로드를 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봤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파일 업로드 컨트롤 사용법을 알았고요. 그 밖에도 이벤트 룰셋의 파일 다운로드 노드나
룰셋의 컨펌 업로드 노드를 만들어 봤어요. 전체적으로는 파일을 선택하고 업로드나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엔티티 노드를 거치면서 명령을 내려주게 되고 컨펌 업로드나 파일 관리 노드를 통해서 실제 파일이 업로드되거나 삭제되는 겁니다. 자, AGA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글로벌 놀이터가 되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